김경란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표시된 채널 조회수가 하락한 이유는 최근에 게시된 동영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세요. 사용자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다음 동영상이 공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채널 조회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꽤 자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 반면 뜸하게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콘텐츠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일일 평균 조회수가 약 580회에서 약 230회로 변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튜브가 상당히 친절하군요. 격려 차원에서 응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주는 거겠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럼 유튜브에서도 아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도움 없이는 조회수도 구독자 수도 결국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참고는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소설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물과 바람을 그리워할 정도로 최악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정한 심성을 갖게 되는지, 또 그 이기심이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태형은 채찍이나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서 혹은 때려 죽여서 지배하겠다는 야만적인 일본의 처벌이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1919년 3.1운동 직후의 감옥입니다. 무더운 여름 40여 명이 갇힌 작은 5평 갑방에서 함께 수감된 죄수 중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공간이 조금 더 여유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비정하고 비인간적 본성에 대해 사실적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영, 김동인. 기쇼. 잠은 깊이 들었지만 조급하게 설렁거리는 마음에 이 소리가 조그맣게 들린다. 나는 한순간 화닥닥 놀래 깨었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다. 여보, 기쇼야, 일어나오. 곁에 사람이 나를 흔든다. 나는 돌아누웠다. 이리하여 한 초, 두 초, 꿀보다도 단잠을 즐길 적에 그 사람은 또 나를 흔든다. 잠 깨고 일어나소. 누굴 찾소? 이렇게 나는 물었다. 머리는 또다시 나락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러디 말고 일어나요. 지금 오방된 건가 합니다. 여보, 10분 동안만 제발 더 자게 해줘. 그거야 내가 알겠어. 간수한테 들키면 당신 혼나겠게 말이지. 에휴,
너가 남을 잠도 못 자게 해. 난 잠드는데 2시간도 못 됐구래. 제발 조금만 더. 이 말이 맺기 전에 나의 넓은 침실과 그 머리맡에 담배를 걸핏 보면서 나는 또다시 혼혼히 잠이 들었다. 그때 문득 내게 담배를 한 고치 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담배를 먹으려 할 때 아까 그 사람은 또다시 나를 흔든다. 기쇼 불렀소. 댕깽 꺼정해요. 일어나래도. 여보, 이제 남 겨우 또 잠들었는데 깨우긴 왜? 댕깽 해요. 나는 벌컥 역정을 내었다. 댕깽이면 어떻단 말이오? 그래 노형 상관 있어? 그만둡시다. 그러나 일어나 나오. 남 이제 국수 먹고 담배 먹는 꿈 꾸랬던데. 이 말을 하려던 나는 생각만 할 뿐 또다시 잠이 들었다. 또 한 초, 2초. 단꿈에 빠지려던 나는 곁방에서 들리는 제걱거리는 칼소리와 문을 덜컥덜컥 여는 소리에 펄떡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온몸을 치키하던 졸음은 또다시 머리를 덮는다. 나는 무릎을 안고 머리를 묻은 뒤에 또다시 잠이 들었다. 또 한 초, 2초 시간은 흐른다. 덜컥. 마침내 우리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갑자기 굴복을 하고 머리를 들었다. 이미 잘 아는 바이거니와 한 초 전에 무거운 잠에 취하였던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되도록 긴장된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간수가 서너 들어섰다. 댕깽. 5평이 좀 못되는 방에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되는 우렁찬 소리가 울리며 경험으로 말미암아 숙련된 흐르는 듯한 번호가 불려온다. 몇 호, 몇 호 이렇게 흐르는 듯이 불러오던 간수부장은 한 번호에 머물렀다. 774호. 아무 대답이 없다. 774호. 자기의 대명사, 더구나 일본말로 부르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774호의 영감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나는 참다 못해 그를 꾹 찔렀다. 놀라서 덤비는 대답이 그때야 겨우 들렸다. 예, 하이. 왜 빨리 대답을 안 해? 이리 와. 이렇게 부장은 고함쳤다. 그러나 영감은 가만히 있었다. 고향 가운데 소리 하나 없다. 이리 오너라. 2번째 소리가 날 때 영감은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앞에 갔다. 한순간 공기를 헤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건 역시 경험 때문에 손익게 된 솜씨인 드는 손 보이지 않는 채찍은 영감의 등에 내려맞았다. 영감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774호 뒤에 번호들이 불린 뒤에 정신 차리라는 천만과 함께 영감은 자기 자리에 돌아오고 감방문은 다시 닫혔다. 이상한 일이거니와 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방 안에 전체가 떨린다. 공분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는 결코 아니다. 몸만 떨릴 뿐 아니라 염통까지 떨린다. 이 떨림을 처음 경험한 것은 경찰서에서 3시간을 연하여 맞은 뒤에 구류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을 사시나무 떨듯 떨던 때였다. 죽지나 않나까지 생각하였다. 지금은 매일 2-3번씩 당하는 현상이거니와 방은 죽음의 방같이 소리 하나 없다. 숨도 크게 못 쉰다. 누구나 곁을 보면
거기는 악마라도 있는 것처럼 보려도 안 한다. 그들에게 과연 목숨이 남아있는지, 좀 있다가 점검이 끝났는지 간수들의 발소리가 도로 우리 방 앞을 지나갔다. 그때 아까 그 영감의 조그만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집엔 그 녀석보담 나이 많은 아들이 두 녀석이나 있세다가 아래. 덥다. 몇 도인지 110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물어녹을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맞추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안을 물어녹인다. 5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20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 28사람이 되었다. 그때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34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41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쳤다.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멋지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앉아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지옥이었었다. 빽빽히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내리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앉아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지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2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고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내염새가 쏜다.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욕으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즉 그때의 눈에 걸핏 떠오른 것은 때때로 당하는 현상이거니와 쫄쫄쫄쫄 흐르는 샘물과 표지박이었었다. 한 잔만 먹여 다고 제발. 나는 누구에게 비는지 모르게 빌었다. 그리고 힘없는 눈을 또다시
몸과 몸이 서로 닿아서 썩어서 몸에는 종기투성이요 전 인원의 10분의 7은 옴쟁이인 무리로 행하였다. 침묵의 끝없는 시간은 그냥 흐른다. 나는 도로 힘없이 앉았다. 더워 죽겠다. 마지막 죽겠다라는 말은 똑똑히 들리지 않도록 누가 토하는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꾸할 용기가 없는지 또 끝없는 침묵이 연속된다. 머리나 몸 가운데 어느 것이든 노동하지 않고는 사람은 못 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을 머리를 쓸 재료가 없이 몸을 움직일 틈이 없이 지내왔으니 어찌 견딜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이 더위에. 더위는 저녁이 되어가며 차차 더하여진다. 모든 세포는 개개의 목숨을 가진 것 같이 더위의 팽창한 몸의 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무겁고 뜨거운 공기가 허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더위는 더하여진다. 이러고야 어찌 열병 환자가 안 날까. 닷새 전에 한 사람 병감으로 나가고 그저께 또 한 사람 나가고 오늘 또 두 사람이 앓고 있다. 우리는 간수가 와서 병인을 병감으로 데리고 나갈 때마다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거기는 한 방에 연함은 사람밖에는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물약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기회가 있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나는 변기에 올라앉아서 어두운 전등빛에 이를 잡으면서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우리는 하룻밤을 3분하고 사람을 3분하여 번갈아 잠을 자고 남은 사람은 서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내니 합니까? 종은 팁니다만 3일날인지 주일날인지. 그러나 종소리는 그냥 땡땡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온다. 그것은 마치 여기는 자유로 냉수를 마시고 넓은 자리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 사람의 얼굴이 보고파요. 종소리 나는 저 세상엔 물도 있을 테지. 넓은 자리도 있을 테지. 바람도 불 테지. 이렇게 나는 중얼거렸다. 물? 여보, 말 마오. 나도 밖에 있을 때 목마르면 물도 먹고 넓은 자리에서 잔 사람이 왜다. 그는 성가신 듯이 외면을 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밖에 있을 때는 자유로 물을 먹었다. 자유로 버드렁거리며 잤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옛적의 꿈과 같이 머리에 남아있을 뿐이다.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번 이편의 젊은 사람이 나를 쿡 찔렀다. 아이스크림? 그것만? 여보, 그것만? 내겐 마누라도 있어. 뜰에 6월도도 고반 익어갈 때요.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아까 영감이 성가신 듯이 도로 나를 보며 말한다. 마누라? 여보,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철없는 소리만 하오. 난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어. 3월 야들의 날 매골짜기에서 만세 부를 때 집안이 텅 떨태나서 불렀어 그래. 그러느라는데
툭탁툭탁 총소리가 나더니 대쾌 앞에 있던 마지가 꼬꾸로 딥대다가래. 그래서 그리고 가볼래는데 이번은 옆에 있던 둘째도 또 꼬꾸로 디디요. 한꺼번에 아들 둘을 잡아먹고. 그래서 정신없이 덤비두려니긴. 그런데 노형은 마누라가 대체 무엇이요? 그래서 어찌 됐소? 나는 그냥 이를 잡으면서 물었다. 내가 알겠소? 난 곧 잡혀왔으니까 밥도 차입 안 하고 우티도 안 보내는 걸 보니까 죽었나 배다. 난 어디가고? 이번은 한 서너 사람 격하여 있는 40아문난 사람이 말을 시작하였다. 그날 자꾸 부르고 있느래니까 그 헌병놈들이 따라옵대다. 그래서 도망돌해서 몇기 쓰게 꺼정은 갔는데 뒤를 보아야 더 뛸 데가 없을 때다가래. 궁한지 괭이게 달려든다고 할 수 있을 때까 맞받아 나갔디요. 그러니까 총을 놓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여기서 하나 덕에서 하나 푹푹 된장떡 넘어디듯 꼬꾸라디는데 그는 여기서 잠깐 말을 멈추고 그때 일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말을 시작한다. 그러느라는데 우리 아우가 맞아 너무 뒷대다 가래. 그래서 뒤집어 엎고 도망하려는데 엎틴데 덮틴다고 그만 나꺼정맞아 넘어댔디요. 정신을 차리니긴 발세 밤인데 들이 죽기만 해요. 엄쪽을 못하겠는 걸 개와 벌벌 기어서 좀 가누라니까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나요. 아하,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깐 푹 맥이 풀리는데 고만 쓸어대서 엄쪽을 못하겠시오. 그래서 헐떡거리고 가만히 있느라는데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 오더니 여기에도 죽은 놈 하나 있다 하더니 발로 툭 잡대다 그래. 그래서 얼른 소리 하니까 죽지 않았다고 것에다가 닿는데 그때 보니낀 헌병들이야요. 사람이 막다른 고래 들면 죽지 않게 놨었대다. 약질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이젠 다 나았시오. 하며 그가 피투성에 저구리 자락을 들치니까 거기는 다 나은 허물어진 총알자리가 있다. 난 우리 아버진 헌병대 구류장에서 총 맞아 없었시오. 50인이 나를 구류장에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도둑놈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도 벌써 잠이 든 사람이 꽤 많았다. 서서 자는 사람도 있다. 병귀 내 곁에 앉았던 사람도 끄덕끄덕 졸다가 툭 변기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진 그대로 잔다. 아래 깔린 사람도 송장이 아닌 증거로는 한두 번 다리를 버둥거릴 뿐 그냥 잔다. 나도 어느덧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가슴이 답답하여 깨니까 내 가슴과 머리는 온통 남의 다리 아래 깔려있다. 그것들을 어무적어무적 겨우 뚫고 일어났어. 그냥 어깨에 걸려있는 몇 개의 남의 다리를 치워버리고 무거운 김을 베앗았다. 다리 진열장이었었다. 머리와 몸집은 다 어디 갔는지 방 안에 하나도 안 보이고 다리만 몇 겹씩 포개이고 하여 있다. 저편 끝에서 다리가 하나 버드렁 거리는가 하면
이편 끝에서는 두 다리가 움질움질하고 그것도 송정의 것과 같은 시퍼런 다리를. 이 사람의 세계를 멀리 떠난 그들에게도 사람과 같이 꿈이 꾸어지는지 냉수 마시는 꿈이라도 꾸는지 모르겠다. 때때로 다리들 틈에서 꿈소리가 나온다. 아, 그들도 집에 돌아만 가면 빈약하나마 재나 잘 자리는 넉넉할 것을. 저편 끝에서 다리가 7-8개 들썩들썩하더니 그 틈으로 머리가 하나 쓱 나오다가 긴 숨을 내어쉬고 도로 다리 속으로 쓰러진다. 이것을 어렴풋이 본 뒤에 나도 자려고 맹난 몸을 남의 다리에 기댔었다. 아침 세수를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나는 결코 파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었는지 살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더위에 녹고 밤새도록 졸음과 땀에게 괴로움받은 얼굴을 상쾌한 찬물로 씻을 때마다 깨닫는 바가 이것이다. 거울이 없으니 내 얼굴은 알 수 없고 남의 얼굴은 점진적이니 모르지만 미끄러운 땀을 씻고 보등보등한 뺨을 만져볼 때마다 나는 결코 파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세수 뒤의 2-3시간이 우리의 살림 가운데는 그중 값이 있는 살림이며 그중 사람 비슷한 살림이었다. 이때뿐이 눈에는 빛이 있고 얼굴에는 산 사람의 기운이 있었다. 심지어는 머리도 얼마간 동작하며 혹은 농담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다. 좀 지나면 모든 신경은 마비되고 머리를 내리고 떠다보지를 못하는 눈을 지리 감고 끓는 기름과 같이 숨을 헐떡거릴 사람과 이 사람들 새에는 너무 간격이 있었다. 이따는 또 더워질 테지요. 나는 곁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더워요? 덥긴 왜 더워? 이것 보구려. 오히려 추운 편인데. 그는 엄청스럽게 몸을 떨어본 뒤에 웃는다. 아직 아침은 서늘할 6월 중순이었다. 킬린 데가 없으니 날짜는 떡떡히 모르되 음력 단어를 좀 지난 때였었다. 하루 종일 받은 더위를 모두 방산한 아침은 얼마간 서늘하였다. 노영, 어제 공판 갔댔디요? 이렇게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예. 바깥 형편이 어떻습니까? 형편과장이 알렸어. 그저 포플러도 새파랗고 구름도 세차게 날아다니고 다 산 것 같습니다. 땅바닥까지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들도 모두 상판이 시커먼 것이 우리 보기에는 도둑놈 관상입디다. 그것을 한번 봤으면. 나는 한숨을 쉬었다. 3월 금음 아직 두꺼운 속옷을 입고야 지낼 때 여기를 들어온 나는 포플러가 푸른빛이었는지 녹빛이었는지 똑똑히 모른다. 노영도 수일 공판 가겠디요? 글쎄 언제 한 번은 갈 테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못 들었소. 글쎄 어제 이야기한 것 같이 시 독립된답디다. 시? 한 열흘 있으면 된답디다. 나는 거기에 대꾸를 하려 할 때 곁방에서 담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기역, 니은, 디귿과 아야, 어여를 수로한 우리의 암호 신부였다. 무엇이오? 이렇게 두드렸다. 좋은 소식 있소. 독립은 다 되었다오. 어디서 들었소? 오늘 아침 차, 입, 밥, 애, 편, 지읒. 여기까지 오던 신호는 뚝 끊어졌다. 보구려, 내 말이 옳지 않나?
아까 사람이 자랑스러운 듯이 수군거렸다. 겹방에서 08 갈 사람 불러낸다. 오늘은. 노형 꼭 가디? 글쎄 꼭 가야겠는데 사람도 보고 시퍼런 나무들도 보고 넓은 데를. 그러나 우리 방에서는 어제 간수부장에게 매맞은 그 영광과 그 밖에 영원 맹산 등지 사람 두셋이 불려나갈 뿐 나는 역시 그 축에서 빠졌다. 언제든 한번 간다. 나는 맛없고 골이 났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언제든이 과연 언제일까? 오늘은 꼭 이리하여 석 달을 밀려온 날이었다. 영구와 같이 생각되는 석 달을 매일 아침마다 공판 가기를 기다리면서 지내온 나였었다. 언제 한때란 과연 언제일까? 이런 석 달이 10번 거듭하면 30달일 것이다. 노영은 또 빠떼 꾸려? 싫으면 그만두라지 도중놈들. 이제 한번 안 가릴까? 이제가 대체 언제란 말이오? 10년을 기다려도 그뿐, 20년을 기다려도 그뿐. 그래도 한 번이 안 가릴까? 나 죽은 뒤에 말이오? 나는 그에게까지 성을 내었다. 좀 뒤에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도 나의 마음은 잠옷 편치 못하였다. 그것은 바깥 구경할 기회를 빨리 지어주지 않는 관리에게 대함이라기보다 오히려 공판에 불려나가게 된 행복한 사람들에게 대한 무거운 시기에 가까운 것이었었다. 점심을 먹고 비린내 나는 냉수를 한 대접 다 마신 뒤에 매일 간수의 눈을 기어가면서 장난하는 바와 같이 밥그릇을 당겨서 거기에 아직 붙어있는 밥알을 모두 뜯어서 이기기 시작하였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공상을 하자 하여도 인전 벌써 재료가 없어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만 하나의 오락이 이것이었다. 때가 묻어서 새까맣게 될 때는 그 밥알은 한 덩어리의 떡으로 변한다. 그 떡은 혹은 게 혹은 도야지, 때때로는 간수의 모양으로 빚어져서 마지막에는 변기 속으로 들어간다. 한참 내 손속에서 움직이던 떡덩이는 뿔은 좀 크게 되었지만 한 마리의 얌전한 소가 되어 내 무릎 위에 섰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아직 장난에 취하여 몰랐지만 해는 어느덧 또 물어오기 시작하였다. 빈대 죽인 피가 여기저기 묻은 양해단 벽에는 철창 그림자가 똑똑히 그려져 있다. 사르는 듯한 더위는 등지고 있는 창밖에서 등을 탁 치고 안고 있는 담벽에서 반사하여 가슴을 탁 치고 곁에 빽빽히 있는 사람의 열기로 온몸을 썩인다. 게다가 똥오줌 물어녹은 내음새와 살썩은 내음새와 옴양내에 매일 수없이 흐르는 땀 썩은 내음새를 합하여 일종의 독가스를 이룬 무거운 기체는 방에 가라앉아서 환기까지 되지 않는다. 우리의 피곤하여 둔하게 된 감각으로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역한 내음새였다. 간수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거니와 나뿐 아니라 온 사람의 몸에는 종기투성이었다. 가득 차고 일변 증발하는 변기에 올라앉아서 뒤를 볼 때마다 역정나는 독한 습기가 엉덩이에 묻어서 거기서 생긴 종기를 이와 빈대가 온몸에 퍼져서 종기투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땀은 온몸에 뚝뚝 일하는 것보다 좔좔 흐른다. 땀.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 있었다. 밥 먹은 뒤에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30분 뒤에는 그 물이 모두 땀 위로 되어 땅구멍으로 솟는다. 폭포와 같다 하여도 좋을 땀이 목과 가슴에서 흘러서 온몸에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이 그 불쾌함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땀을 씻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초열 지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이 흐르는 땀을 씻으려는 사람도 없다. 얼핏 진찰감에 보내어다고. 나의 피곤한 머리는 이렇게 빌었다. 아침에 종기를 핑계삼아 겨우 빌어서 진찰하러 갈 사람 죽게 된 나는 지금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었다. 시원한 공기와 넓은 자리를 다만 20분 동안이라도 맛보는 것은 여간한 돈이나 명예와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었다. 그것뿐 아니라 입감 이래로 안부는커녕 어느 감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우의 소식도 알는지도 모르겠다. 즉 뜻하지 않게 눈에 떠오른 것은 집웬일이었다. 희다못하여 노랗게까지 보이는 햇빛에 반사하는 양해단 벽에 먼저 담배와 냉수가 떠오르고 나의 넓은 자리가 처음 순간에는 어렴풋하였지만 똑똑히 나타났다. 어찌하여 그런 조그마한 일까지 똑똑히 보였던지 아직껏 이상하게 생각하거니와 파리만 한 마리 성냥갑에서 담뱃갑으로 도로 성냥갑으로 왔다 갔다 한다. 쌍! 나는 뜨거운 기운을 빼앗았다. 파리까지 자유로 날아다닌다. 성내려야 성낼 용기도 없어진 머리로 억지로 성을 내고 눈에서 그 그림자를 지워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담배와 냉수는 곧 없어졌지만 성가신 파리는 끝끝내 떨어지지를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서 마치 그 파리를 날리려는 것 같이 두어 번 얼굴을 붙인 뒤에 맥없이 아까 만든 소를 지었다. 공기의 맛이 달다고는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뜻도 못할 일일 것이다. 역한 냄새나는 뜨거운 기운을 배웠고 달고 맑은 새 공기를 들이마시는 처음 그 순간에는 기절할 듯이 기뻤다. 서늘한 좋은 일기였다. 아까는 참말로 더웠는지 더웠으면 그 더위는 어디로 갔는지 진찰감으로 가는 동안 오히려 춥다 하여도 좋을만치 서늘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거기서 아우를 만난 일이 있었다. 어느 방에 있니? 나는 머리를 간수에게 향한 대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사감 2방에. 나는 또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다. 몇 사람씩이나 있니? 덥지? 모두들 살이 퉁퉁 부었어. 도둑놈들, 우리 방에 40여인이 있다. 몸뚱이가 모두 썩는다. 집에 오히려 넓어서 걱정인 자리가 있건만 너 그새 앓지나 않았니? 감옥에선 알을 내야 병이 안 나. 더워서 골치만 쏘디. 어떻게 여기 나왔니? 배 아프다고 거짓부리하고. 난 종처투성이다. 이것 봐라. 하면서 나는 바지를 걷고 푸릿푸릿한 종기를 내어놓았다. 그런데 너희 방에 옴쟁이는 없니? 왜 없어? 그는 누구도 옴쟁이고 누구도 옴쟁이고 알 이름 모를 이름 하여 한 7-8사람 부른다. 그런데 집에서 면회는 왜 안 오는디? 글쎄 말이다. 모두들 죽었는지. 문득 아직껏 생각도 하여 보지 않은 일이 머리에 떠오른다. 3달 동안을 바깥 사람이라고는 간수들 밖에는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바깥이 어떤 형편인지는 모를 지경이었었다.
간혹 재판소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 다니는 길은 야외라 성안은 아직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와 같이 음음한 기운이 시가를 두르고 상점은 모두 철전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전과 같이 거리에는 흥정이 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터지며 예배당에는 결혼하는 패도 있으며 사람들은 석 달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거반 잊고 있는지 보기는커녕 알지도 못할 일이었었다. 일가나 친척의 소소한 일은 더구나 모를 일이었었다. 다 무슨 변이 생겼나 보다. 그래도 어제 공판 갔던 사람이 재판소 앞에서 마통을 받다는데? 아우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우의 마지막 봤다는데 라는 말과 함께 1017호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것은 내 번호였었다. 네, 진찰. 나는 빨리 일어서서 의사의 앞으로 갔다. 어디가 아파? 여기요. 하고 나는 바지를 벗었다. 의사는 내가 내려놓은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얼핏 들여다보고 요만 것을 하는 듯한 얼굴로 말없이 간호스에게 내어 맡긴다. 거기서 껍진껍진한 고약을 받아서 되는 대로 쥐어 바르고 이번은 진찰 끝난 사람 축에 앉았다. 이때 아우는 자기 곁에 앉은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둥둥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간수를 보았다. 간수는 아우를 주목하는 모양이었었다. 나는 기지개를 하는 듯이 손을 들었다. 아우는 못 보았다. 이번은 크게 기침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들은 모양이었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알기야 할 터인데. 몸을 움쭉움쭉하여 보았지만 그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어 그냥 그치지 않고 하다가 간수가 두어 걸음 자기께 가까이 올 때야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나 간수는 용서하지 않았다. 채찍의 날카로운 소리가 한번 나는 순간 아우는 어깨에 손을 대고 쓰러졌다. 피와 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나는 눈이 아득하여졌다. 좀 있다가 감방으로 돌아올 때 빨리 곁눈으로 아우를 보니 나를 보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여 있었다. 무엇이 어리고 순결한 그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였나. 나는 바라고 또 바라던 달고 맑은 공기를 맛보기는 맛보았지만 이를 맛보기 전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감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더위에 쓰러져 있던 나는 아직 내어가지 않은 밥그릇에서 젓가락을 꺼내어 손수건 좌우편 끝을 조금씩 감아서 부채와 같이 만들어서 붙여보았다. 훈훈하고 내음새 나는 바람이 땀 위를 살짝 스쳐서 그래도 조금의 서늘함을 맛볼 수가 있었다. 이만 지혜가 어찌하여 아직 안 났던고. 나는 정신 잃은 사람같이 팔을 둘렀다. 이 감방 안에서는 처음에 내음새는 나지만 약간의 바람이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이 흐르던 가슴의 땀을 증발시키느라고 꿀같은 냉미를 준다. 천장에 딱 붙은 전등이 켜졌다. 그러나 더위는 줄지 않았다. 손수건의 부채는 온 방안이 흉내내어 나의 뒤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등도 붙여졌다. 썩어진 공기가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채질은 재판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중지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방에서 나갔던 서너 사람도 돌아왔다. 영원 영감도 송장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간수가 돌아간 뒤에 머리는 앞으로 향한 대로 손으로 영감을 찾았다. 형편 어떻습니까?
모르겠소. 판결은 어찌 되었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매지는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를 대단히 떨렸다. 태영 90도랍니다. 그거 잘 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 나는 언제나. 여보, 잘 되시오? 무엇이 잘 된단 말이오? 나이 70줄에 들어서서 대 맞으면 말하기도 싫소. 난 아직 죽긴 싫어. 공소했세다.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다.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이방 40여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들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지상 하나 살아있으면 뭐하래? 여보.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하였다. 여기에 태영언도를 공수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어 쫓아라. 여러 가지 편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대동강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라매우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해야지. 영감은 또 먹먹하였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노형 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령코 다 죽었세다.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뭘 하겠소. 치아하게 해주소.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말하며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목강. 이것은 우리가 10여일 만에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 목강. 간수의 호령이 들릴 때 우리들은 줄을 지어서 뛰어나갔다. 뜨거운 해에 쪼인 시멘트 길은 석 달 동안을 쉰 우리의 발에는 무섭게 뜨거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하나였었다. 우리는 그 길을 건너서 목욕통 있는 데로 가서 옷을 벗어던지고 방고형이라고 하여도 좋을 거룩한 목욕물에 뛰어들어갔다.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었다.
곧 곁에는 수도가 있다. 거기서는 어쨌든 맑은 물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들의 머리에서 한때도 떠나보지 못한 달콤한 냉수이었었다. 잠깐 목욕통 속에서 덤빛나는 수도로 나와서 코끼리와 같이 물을 먹었다. 바깥에는 여러 복역수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갑갑함에 겨운 우리들에게는 부러움의 푯대이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바람을 쏠 수가 있었다. 목마르면 간수의 허락을 듣고 물을 먹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갑갑함이 없었다. 즉 어느덧 그치라는 간수의 호령이 울렸다. 우리의 20초 동안의 목욕은 이에 끝났다. 우리는 매를 맞지 않으려고 시간을 유연치 않고 빨리 옷을 입은 뒤에 간수를 따라서 감방으로 돌아왔다. 꼭 가장 더울 시각이었었다. 문을 닫는 다음 순간 우리는 벌써 더위 속에 파묻혔다. 더위는 즐거움 뒤에 복수라는 듯이 용서 없이 우리를 내려 쪼인다. 벌써 덥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매를 맞고라도 좀 더 있을걸. 누가 이렇게 말한다. 서너 사람의 웃음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뒤에는 먹먹하였다. 몇 시간 동안의 침묵이 연속되었다. 우리는 무서운 소리에 화닥닥 놀랐다. 그것은 단말마의 부르짖음이었었다. 하나, 둘. 간수의 헤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더위에 마비된 귀를 찔렀다. 우리는 더위를 잊고 모두들 머리를 들었다. 우리의 몸은 한결같이 떨렸다. 그것은 태 맞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었다. 30까지 한 뒤에 간수의 소리는 없어지고 태 맞는 사람의 앓는 소리만 처량히 우리의 귀에 들렸다. 둘째 사람이 태영대에 올라간 모양이다. 히도스 하는 간수의 소리에 연한 것은 아유 하는 기운 없는 외마디의 부르짖음이었었다. 후다스 아유 미스 아유. 우리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았다. 그것은 어젯밤 우리가 내어쫓은 그 영원 영감이었었다. 쓰림매를 맞으면서도 우렁찬 신음을 할 기운도 없이 아유 외마디의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매를 맞게 한 그 영감이었었다. 요스 아유 있었어. 나는 저절로 목이 늘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머리에는 어젯밤 그가 이 방에서 끌려나갈 때의 꼴이 떠올랐다. 70줄에 든 늙은이가 태맞고 살길 바라갔소. 난 아무개 되든 노형들이나. 그는 이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초연히 간수에게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를 내어쫓은 장본인은 이 나였었다. 나의 머리는 더욱 숙여졌다. 멀거니 뜬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눈을 힘껏 감았다. 힘있게 닫힌 눈은 떨렸다.